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AI 챗봇 만들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하여 신발을 주문하고 교환하고 반품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하여 신발 주문 챗봇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요. 그 중에 엔티티의 활용이 중요한데 엔티티 활용에 대한 걸 짚어보고요. 신발 주문 챗봇을 완성하여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신발 주문 챗봇은요. 신발을 주문하는 것 외에 교환을 하고 반품을 할 수 있는 챗봇이에요. 거기에 사용자가 주문한 품목이나 사이즈나 색깔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챗봇입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인텐트는 4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웰컴 인텐트, 오더 인텐트, 익스체인지 인텐트, 리턴 인텐트. 자, 첫 인사, 그 다음 주문, 교환, 반품에 대한 인텐트를 4개를 구성할 거고요. 거기에 요청사항과 응답사항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웬 달러기호, 아이템, 뭐 이상한 주문 기호 같은 건가? 자, 요것이 저희가 만들 엔티티를 리스폰스 부분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앞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변수라는 개념을 간혹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잠시 담았다가 보여주거나 처리할 때 쓰는 거,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주문을 했어요. 노란색의 245 사이즈의 운동화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답변 멘트로 사용자가 주문한 운동화로 245 사이즈의 노란색의 상품으로 주문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용된 항목을 파라미터, 엄밀히 따지면 변수는 아니지만 변수처럼 사용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챗봇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아직 이해가 안 가셨다면 실제 챗봇을 만들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플로우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 플로우 화면입니다. 먼저 에이전트부터 만들어 볼까요? 저는 에이전트 이름을 오더 에이전트라고 하겠습니다. 오더. 자,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슈즈. 자, 오더 슈즈라고 신발 주문 뭐 이런 개념이고요. 사용할 데이터는 한국어기 때문에 코리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크리에이트 합니다. 이때 시간이 좀 걸리죠? 이번엔 빨리 처리됐는데요. 자, 돈 다음에 세이브까지 혹은 크리에이트 인텐트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인텐트 기본 인텐트 나왔습니다. 디폴트 폴백 인텐트, 디폴트 웰컴 인텐트. 자, 이때 디폴트 웰컴 인텐트는 저희가 이렇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 거는 그냥 놔두고 위에 추가를 좀 몇 개 해볼게요. 뭐 예로 헬로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자, 또 뭐 반가. 사실은 신발 주문 챗봇을 호출하기 위한 건데요. 주로 이런 단어를 쓰면 호출할 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있을지 모르는데 화면에 안 보이니까 그냥 넣어볼게요. 뭐 저기요. 똑똑. 이런 단어로 사용자가 챗봇을 호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 그 다음 사용자가 답변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요건 삭제할게요. 저희는 주문 챗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발 주문 챗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요렇게 답변 항목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세이브 합니다. 돈 나오고 세이브까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나왔죠? 자, 이번에는요. 아직 주문하는 거, 교환하는 거, 반품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사용해야 될 항목을 좀 한번 구성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엔티티에 가서 더하기 누르셔서
자, 엔티티 항목을 먼저 구성하는데 저희는 3개의 항목을 구성할 거예요. 품목, 아이템이라는 항목이 하나 필요하고요. 아이템 항목 필요한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어떤 항목인지, 운동화인지, 구두인지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운동화하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안 넘어가면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구두하고 또 탭키 누르셔도 되고요. 자, 탭키 눌러서 넘어가면 그대로 쓰시고요. 안 넘어가면 엔터키 누르세요. 슬리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부츠. 자, 운동화, 구두, 슬리퍼, 부츠 항목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세이브 해주시고요. 다시 엔티티 자,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 엔티티 이름은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인데요. 저 사이즈는 235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235 탭탭, 240 탭탭, 270 자, 요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자, 세이브. 자, 돈 나오고 세이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이번엔 또 하나 크리에이트 추가합니다. 엔티티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칼라 추가할 거고요. 칼라 항목도 자, 빨강, 노랑, 하양. 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세이브. 저희는 지금 항목을 추가한 거예요. 엔티티를 항목 추가한 건데요. 이것이 뒤에서 주문하거나 교환하거나 반품할 때 이 항목이 중요하게 사용될 거예요. 신발 주문에서 없어서는 항목이다라는 걸로 중요하게 사용할 거예요. 자, 항목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인텐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텐트에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첫 번째 인텐트 오더. 자, 주문 인텐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텐트 네임에다가 주문 인텐트예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 항목일 때, 이 주제일 때 사용자가 예상으로 무엇을 요청할 건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겠죠. Add training phrases. 자,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시면 돼요. 뭐 신발 주문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발 주문이요. 신발을 사고 싶어요. 신발이요. 자, 신발을 주문하려고요. 270 사이즈의 빨강 운동화를 사려고요. 이런 식으로 항목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갑자기 사이즈, 빨강, 운동화 뭐 이런 데에 뭔가 떴죠. 근데 낯익은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엔티티에서 아까 사이즈 저희가 구성했고 컬러 구성했고 아이템 구성했어요. 나머지 뭐 시스 퍼슨, 시스 넘버 이런 거는 우리가 구성한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엔티티 중에 제가 사용할 엔티티만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걸 어디에 가냐면 액션 앤드 파라미터스 여기에 가셔서 매니저 파라미터 앤드 액션 요거를 클릭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 아까 등록된 항목들이 나와요. 자, 그중에 제가 안 쓰는 건 지워주는 거예요. 자, 끝에 3점을 누르셔서 딜리트. 자, 그 다음 사이즈나 컬러나 아이템은 쓰고 그 밑에 넘버는 안 쓸 거거든요. 시스 넘버는 또 딜리트. 자, 근데 이것도 또 순서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이템을 먼저 위로 올릴 건데요. 끝부분에 양방향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위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아이템, 사이즈, 컬러 이 순으로 사용할 거고요. 반드시 요청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항목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항목을 요청할 때 사용돼야 될 질문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저희가 주문하려고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시려는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조금 더 친절하게 운동화, 구두, 부츠, 슬리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좀 더 친절해지겠죠. 자, 항목을 됐고요. 이번에는요. 주문하시려는 사이즈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뭐 270 본인의 발 사이즈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문하시려는 상품의 색깔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는 조금 더 친절하게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브라운, 검정, 하양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조금 더 친절해지겠죠. 자, 요 꼭 들어가야 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체크를 했고요. 주문하는 항목 중에 그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 질문을 유도해서 그 항목을 넣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리스폰스, 응답 항목은 뭐라고 넣어야 되냐면 자, 이때 중요해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건데요. 자, 먼저 반응을 보이죠. 예 하고요. 자, 제가 달러 기호를 넣을 거예요. 달러 그러면 저희 파라미터 항목들, 즉 저희가 등록한 엔티티 항목들이 나오죠. 그 중에 순서를 제가 정해요. 자, 아이템 하고 제가 슬래시를 했고요. 다시 달러 기호에서 이번엔 사이즈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의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컬러. 자, 이렇게 해놓고 제품의 주문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의도는 이거예요. 운동화 245 빨강색 제품의 주문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사용자가 선택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 기호와 파라미터 값, 즉 엔티티 값에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경험하시죠? 자, 이거 뒤에서도 한번 또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반드시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더 하나 했습니다. 자, 이번엔 교환해 볼까요? 자, 더하기 누르셔서 확인, exchange. 자, exchange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닝 프레이저스에서 자, 뭐라고 질문을 할 건가? 예상 질문을 좀 넣어봅시다. 뭐, 신발 교환. 자, 신발 바꾸려고요. 뭐 이런 질문을 예상할 거다라는 거죠. 신발을 바꿔 주세요. 자, 신발 교환을 원합니다. 사용자가 이런 요청 사항을 넣을 거다라는 거죠. 자, 빨강 구두 250을 245로 교환.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넣어야 돼요. 엔티티를 만든 항목이 모두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밑으로 와서 사용하는 항목만 엔티티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거할 겁니다. 자, 뒤에 3점 놓고 3점 클릭하면 딜리트. 자, 체크가 돼 있어서 지금 딜리트가 안 됐군요. 자, 체크 해제하고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2개죠. 하나는 안 필요하니까 이건 또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는 아이템부터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올리고 자, 아이템, 사이즈, 컬러. 자, 여기 또 체크를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때 누락됐을 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번엔 교환이잖아요. 교환을 원하시는 상품을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번엔 두 번째는 교환을 원하시는 사이즈를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환을 원하시는 색깔을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엔티티를 또 사용하겠다라고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거를 응답 항목에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하고 또 달러기호 쓸 거예요. 자, 달러 아이템부터 그 다음에 제가 슬래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슬래시 쓰는 거예요. 특정한 기호는 아니에요. 사이즈.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컬러. 자, 이렇게 하고 자, 제품의 교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세이브.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반품 남았죠? 자, 추가 또 눌러서 자, 이번엔 return. 자, return 항목으로 요것도 예상 질문을 한번 써볼까요? 예상 요구사항을 반품이니까 뭐 신발 반품 뭐 이런 걸로 자, 신발 반품. 신발을 반품하려고요.
뭐 신발 반품 해주세요. 자, 아니면 운동화를 반품해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엔티티 중에 뭐만 할 거냐면 이 아이템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고, 여기다가 반품을 원하시는 제품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알려주세요. 자, 하고 close. 얘는 제품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예상 질문, 예상 요구사항일 때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응답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엔티티의 요소가 반드시 하나 이상 들어가게 먼저 예상 질문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걸 안 넣어주면 뒤에서 여기 이 항목에서 이거 아이템 이런 항목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답변을 만듭시다. 예. 자, 이번에는 항목 이름만 필요하니까요. 아이템 하나만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놓고는 요거 제품의 반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응답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운동화, 구두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가 고객이 요청한 제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자, 이대로 세이브 합니다. 돈과 함께 세이브 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자, 그러면요, 저희가 여기 오더 슈즈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View all agent. 저희가 만든 오더 슈즈라는 에이전트, 자, 항목이 완성됐고요. 자, 인텐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희는 기본 웰컴 인텐츠와 교환, 주문, 반품에 대한 인텐츠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엔티티로는 컬러, 아이템, 사이즈의 엔티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작동해 볼까요? 자, 인테그레이션스. 자, 클릭하고요. 웹 도모를 찾아서 자, 클릭하고요. 자, enable. 자,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자,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기요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호출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발 주문 챗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발을 주문하려고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주문하시려는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묻죠? 자, 구두. 자, 그랬더니 이번에 사이즈 알려달래요. 자, 245. 자, 색깔도 알려달라는데요. 자, 검정. 예, 구두 245 검정 제품의 주문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데요. 이번에 그럼 반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신발 반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반품을 원하시는 제품을 알려주세요. 와우, 똑똑한데요. 자, 부츠. 자, 부츠라고 썼어요. 네, 부츠 제품의 반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머, 똑똑하네요. 마지막 교환 한번 해볼게요. 신발 교환해주세요. 자, 넣었더니 교환을 원하시는 상품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번엔 슬리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원하시는 사이즈를 알려달래요. 제가 245로 요청합니다. 색깔도 알려달라네요. 그대로 검정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슬리퍼 245 검정 제품의 교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 챗봇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정확하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든 신발 주문 챗봇을 정리해 볼까요? 저희는 인텐츠를 4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웰컴 인텐츠, 오더 인텐츠, 익스체인지 인텐트, 리턴 인텐트. 자, 그런데 이때 먼저 오더 슈즈라고 하는 에이전트 이름의 엔티티를 먼저 구성했어야 돼요. 자, 엔티티 구성은 제가 3개 했죠. 제품의 이 항목 구분, 그 다음에 제품의 사이즈, 그 다음에 색깔.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또 먼저 기본 내용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이템 그러면 운동화, 구두, 슬리퍼, 부츠 등을 아이템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항목들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텐츠는 저희가 방금 전에
폴팩 인텐츠는 제외하고 4개의 인텐츠를 만들었다는 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 첫인사 인텐츠에 이런 예상 글자를 넣는 거죠. 예상 요청사항, 예상 질문을 넣는 거죠. 이때 리스폰스, 대답은 안녕하세요. 신발 주문 챗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더, 주문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문 항목을 먼저 넣어줘야 저희가 파라미터를 앞에서 입력한 인텐트를 활용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것을 리스폰스에다가 달러기호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익스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환을 원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먼저 예상 질문에 하나 넣고 그것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사용할 거다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주고 그 다음 답변 항목에 달러기호로 이 항목들을 확인하는 문장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반품에 해당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웹데모로 확인해 봤어요. 이번엔 자, 하이라고 신발 주문 챗봇을 호출하고 자, 신발 주문 챗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신발을 주문해요 했더니 품목과 사이즈와 색깔을 일일이 물어요. 왜냐하면 교환을 원하거나 주문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누락시켰을 때 그것을 한 번쯤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료 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든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는요, 이 엔티티를 사용했는데요. 이 엔티티가 업무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주문 조건들이 완료되었을 때 응답에 답변을 입력할 때 엔티티의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